이렇게 따뜻한 곳을 떠나기 싫거든요. 어머니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평온해져요. 창밖으로 보이는 겨울 풍경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하얀 눈이 아파트 단지를 덮고 있었고 김정옥은 거실 소파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올해로 67, 남편과 사별한 지도 벌써 8년이 흘렀습니다. 또 하루가 가는구나. 정옥은 작은 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후 3시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간단히 미역국을 끓여 먹고 설거지를 하고 텔레비전을 보다가 어느새 이 시간이 되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딸 윤미진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엄마, 오늘은 못 갈 것 같아요. 웨딩드레스 시착하러 가야 해서요. 몸 조심하세요. 정옥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진이는 결혼을 앞두고 있어서 바쁘다는 것을 이해했지만 그래도 서운한 마음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전화라도 했을 텐데 요즘은 문자 한 줄로 안부를 대신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문득 정옥은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미진이가 어렸을 때는 유치원에서 돌아오면 제일 먼저 엄마 품에 안겼습니다. 엄마, 오늘 뭐 했어요? 하며 하루 종일 있었던 일들을 제잘제잘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정옥은 그런 딸의 모습이 사랑스러워서 무엇을 하다가도 손을 멈추고 들어주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진이는 학교에서 있었던 일, 친구들과의 이야기, 좋아하는 연예인 얘기까지 엄마와 나누었습니다. 정옥은 자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이라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였을까요? 미진이가 대학에 가고 직장을 갖고 연애를 하면서 엄마와의 거리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정옥의 마음 한편에는 서운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김치통과 반찬통들이 듬성듬성 들어 있었습니다. 혼자 먹기에는 항상 양이 많아서 며칠 된 반찬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려고 했지만 갑자기 의욕이 사라졌습니다. 누구를 위해 밥을 해야 하나? 정옥은 이런 생각을 자주 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남편을 위해, 딸을 위해 매일 정성스럽게 밥상을 차렸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남편이 출근하기 전까지 아침밥을 차리고 미진이 학교 갈 도시락을 싸고 저녁에는 온 가족이 둘러앉을 수 있는 따뜻한 밥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때는 바빴지만 보람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여보, 오늘 미역국 정말 맛있네라고 말하거나 미진이가 엄마 도시락이 제일 맛있어라고 하면 하루 종일 지친 것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가족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 피로가 싹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혼자서 먹는 밥상은 늘 쓸쓸했습니다. 가끔 미진이가 찾아와도 급하게 밥을 먹고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엄마, 맛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없어서 빨리 가봐야 해요라며 서둘러 나가는 딸의 뒷모습을 보면 정옥은 더욱 쓸쓸해졌습니다. 거실로 돌아와서 소파에 다시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주인공들이 사랑을 이야기하고 갈등을 겪고 화해하는 모습들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언제부터 이런 감정들이 멀어진 것일까요? 정옥은 결혼 전 자신의 모습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그때는 꿈도 많았고 하고 싶은 것도 많았습니다. 친구들과 영화를 보러 가고 카페에서 수다를 떨고 좋아하는 연예인 때문에 설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혼과 함께 그런 것들은 모두 뒤로 밀려났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을까? 정옥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았습니다. 20살에 결혼해서 평생을 가정을 위해 살았습니다.
남편의 뒷바라지를 하고 딸을 키우고 시부모님을 모시느라 바쁜 나날들이었습니다. 그때는 나라는 존재에 대해 생각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특히 까다로우셨습니다. 음식간이 조금만 달라도 핀잔을 주었고 청소를 조금만 소홀히 해도 잔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정옥은 참고 또 참았습니다. 남편을 위해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며 살았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정옥은 처음으로 혼자만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유로움을 느꼈습니다. 아무도 간섭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공허함이 더 컸습니다. 누군가를 돌보고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고 싶었지만 이제는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미진이는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고 정옥은 그것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나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옆집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가 정옥의 귀에 들렸습니다. 신혼부부가 사는 집이었습니다. 행복해 보이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면 정옥은 예전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저렇게 행복했었나요? 아니면 그냥 바빠서 행복한지 불행한지 생각할 틈도 없었던 것일까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정옥은 부엌으로 가서 된장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먹을 밥이지만 그래도 제대로 해 먹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미진이가 걱정할까 봐서라도 건강을 잘 챙겨야 했습니다. 찌개가 끓는 동안 정옥은 창밖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눈이 더 많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겨울은 항상 외로웠습니다. 추위 때문만이 아니라 마음도 함께 추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일은 뭘 하고 지낼까? 정옥은 이런 생각을 하며 혼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만이 고요한 집안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음 한편으로는 말할 수 없는 갈망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무엇인가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누군가 자신을 필요로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바람이었습니다. 그 밤 정옥은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고 아파트 복도에서는 가끔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지만 아침 7시에는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평소와 같은 아침이었습니다. 미역국을 끓이고 김치를 꺼내서 간단한 아침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왠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마음 한편에 무언가 기대감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오전 10시쯤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정옥은 깜짝 놀랐습니다. 미진이가 올 시간도 아니고 택배도 주문한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인터폰을 확인해 보니 딸 미진이가 서 있었고 옆에는 낯선 남자가 함께 있었습니다. 엄마, 저예요. 문을 열자 미진이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뒤따라 키가 큰 남자가 정중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지훈이라고 합니다. 지훈의 첫인상은 참 좋았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머리, 따뜻한 미소, 그리고 무엇보다 예의 바른 태도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미진이가 소개하지 않아도 이 사람이 딸의 약혼자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미진이한테 많이 들었습니다. 지우는 깊숙이 인사를 했습니다. 정옥은 어색하면서도 기뻤습니다. 오랜만에 집에 손님이 온 것도 반가웠고 무엇보다 딸의 남자친구를 제대로 만나보게 된 것이 좋았습니다. 어머, 미진아. 미리 얘기를 해주지. 준비한 게 아무것도 없네. 괜찮아요, 엄마. 갑자기 온 거예요. 지훈 씨가 이사를 하게 되어서 짐을 잠깐 맡아둘 곳이 필요하다고 해서요. 미진이는 설명했습니다. 지훈이 새 집으로 이사를 하는데 며칠 동안 겹치는 기간이 있어서
짐을 잠시 보관할 곳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정옥은 물론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며칠 지내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어머니. 집만 잠깐 맡겨둘게요. 제가 친구 집에서 자려고 했는데, 지훈이 말을 하려는데 미진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아니야, 지훈 씨. 친구 집은 불편할 텐데. 엄마, 며칠만 재워주세요. 어차피 방도 비어 있잖아요. 정욱은 순간 망설였습니다. 남자가 집에서 머무는 것이 어색하기도 했고, 무엇보다 오랫동안 혼자 살았던 터라 다른 사람과 함께 지내는 것이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지훈의 정중한 태도와 딸의 부탁을 거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음 한편으로는 며칠이라도 집이 덜 적적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이죠. 얼마든지 계세요. 지훈은 정말 고마워했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감사 인사를 받으며 정옥은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미진이는 급한 일이 있다며 금세 나갔습니다. 웨딩드레스 최종 시착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정옥과 지훈만 남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불편하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오히려 좋죠. 요즘 너무 적적했거든요. 정옥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지훈은 그런 정옥의 마음을 이해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도 혼자 지내는 일이 많아서 그런 기분 잘 알아요. 지훈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옥은 이 젊은 남자가 자신과 비슷한 외로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정옥은 밥을 차렸습니다. 오랜만에 두 사람 분량의 음식을 만드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된장찌개, 김치찌개, 나물 몇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와, 정말 맛있겠네요. 오랜만에 제대로 된 집밥을 먹게 되었습니다. 지훈은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맛있게 먹었습니다. 정옥이 만든 음식을 한 젓가락씩 정성스럽게 먹으며 감탄했습니다. 어머니, 요리 정말 잘하시네요. 이런 맛은 어디서도 먹을 수 없어요. 별것도 아닌데 뭘. 정옥은 겸손하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정말 기뻤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가 자신의 음식을 맛있게 먹어주니 보람을 느꼈습니다. 식사 후 지훈은 설거지를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정옥이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지훈은 정중하게 고집했습니다. 어머니가 음식을 해주셨으니까 제가 설거지는 해야죠. 지훈의 손길은 야무졌습니다. 그릇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닦고 있는 모습을 보며 정옥은 감동했습니다. 남편도 설거지를 해준 적이 거의 없었는데 이 젊은 남자는 자연스럽게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미진이가 복이 많네요.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아니에요. 제가 더 좋은 사람을 만난 거죠. 미진 씨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지훈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옥은 이 남자가 단순히 예의상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후에는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지훈은 정옥의 이야기를 정말 잘 들어주었습니다. 미진이 어렸을 때의 일, 남편과의 추억, 요즘의 일상까지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어머니께서 미진 씨를 정말 잘 키우셨네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사람이 된 거겠죠. 그런가요? 요즘은 저한테 관심도 없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미진 씨가 어머니 걱정을 정말 많이 해요. 항상 어머니 이야기를 하거든요. 지훈의 말을 듣고 정옥은 놀랐습니다. 미진이가 자신에 대해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저녁때가 되었습니다. 정옥은 또다시 두 사람 분량의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오랜만에 정성스럽게 차린 저녁상이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대접을 받아도 되나 싶어요. 무슨 소리예요?
가족이 될 사람인데. 정욱의 말에 지우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정욱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지우는 방으로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정말 행복했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따뜻한 하루를 보냈어요. 저도 그래요. 오랜만에 집이 활기차네요. 정욱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정말로 오랜만에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를 배려하는 시간이 이렇게 소중한 것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지훈이 방으로 들어간 후 정욱은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느꼈던 감정들이 낯설면서도 반가웠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무언가가 다시 깨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지훈이 집에 머문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정욱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지훈을 위한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나서 정성스럽게 밥상을 차렸습니다. 미역국, 계란찜, 김치, 그리고 지훈이 좋아한다고 했던 멸치볶음까지 준비했습니다. 어머니, 이렇게까지 해주시면 안 되는데요. 지훈은 정말 미안해했지만 정욱은 행복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밥을 짓고 그 사람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는 것이 이렇게 기쁜 일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괜찮아요. 혼자 먹을 때보다 훨씬 보람 있어요. 정욱의 솔직한 고백에 지우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맛있게 먹었습니다. 한 젓가락 한 젓가락 정성스럽게 먹으며 감사 인사를 잊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음식을 먹으니까 어렸을 때 생각이 나요. 할머니가 해주시던 밥맛이랑 비슷해요. 그래요? 할머니가 어떤 분이셨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는데 정말 따뜻한 분이셨어요. 어머니처럼요. 지훈의 말에 정욱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따뜻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그런 말을 듣고 싶어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아침을 먹고 나서 지훈은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정욱은 도시락을 싸주겠다고 했지만 지훈은 정중히 사양했습니다. 어머니, 이미 충분히 신세를 지고 있는데 어떻게 도시락까지 받을 수 있겠어요? 뭐려? 가족이 될 사람인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정욱이 고집하자 지훈은 결국 도시락을 받아들였습니다. 정욱은 정말 정성스럽게 도시락을 쌌습니다. 지훈이 좋아하는 반찬들을 골고루 넣고 밥도 따뜻하게 해서 담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가 행복할 것 같아요. 지훈이 나간 후 정욱은 혼자 집에 남았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저녁에 지훈이 돌아올 것을 생각하니 하루가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정욱은 오랜만에 시장에 나갔습니다. 지훈이 좋아할 만한 재료들을 사려고 했습니다. 생선, 채소, 과일까지 정성스럽게 골랐습니다. 장을 보는 것도 오랜만이었습니다. 정욱 씨, 오늘은 장을 많이 보네요? 단골 생선 가게 아주머니가 말을 걸었습니다. 집에 손님이 와서요. 아, 그래요? 딸이 왔나요? 아니요. 딸 약혼자가 며칠 머물고 있어요. 정욱은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하면서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자랑스러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정욱은 화단에 물을 주었습니다. 그동안 소홀히 했던 집 관리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창문을 닫고 바닥을 청소하고 오랫동안 손대지 않았던 화장대도 정리했습니다. 화장대 거울을 보다가 정욱은 깜짝 놀랐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예전과 달라 보였습니다. 며칠 사이에 표정이 밝아진 것 같았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화장품들을 꺼내서 가벼운 화장을 해보았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정욱은 중얼거렸지만 거울 속의 자신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자신을 돌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후에는 지훈이 먹을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시장에서 산 생선으로 조림을 만들고 새로운 반찬도 몇 가지 준비했습니다. 요리를 하면서 정욱은 즐거웠습니다.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기쁨이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지훈이 돌아왔습니다. 현관에서 들려오는 발걸음 소리만으로도 정욱의 마음이 설렜습니다.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힘들었죠? 지훈은 정욱이 싸준 도시락통을 가져왔습니다. 깨끗하게 비워진 도시락통을 보며 정욱은 뿌듯했습니다. 어머니, 도시락 정말 맛있었어요. 동료들이 다 부러워하더라고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정욱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저녁상을 보고 지우는 또 한 번 감탄했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매일 먹어도 되나 싶어요. 뭐요? 가족인데요. 지우는 정말로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식사 중에 하루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회사에서 있었던 일, 동료들 이야기, 재미있었던 에피소드들을 자연스럽게 들려주었습니다. 정욱은 지훈의 이야기를 들으며 행복했습니다. 오랫동안 누군가의 하루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미진이는 바빠서 이런 대화를 나눌 시간이 없었는데 지훈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일상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어머니는 오늘 어떻게 지내셨어요? 지훈이 정욱에게도 물어보았습니다. 정욱은 시장에 간 이야기, 집 정리한 이야기들을 들려주었습니다. 별거 아닌 일상이었지만 지훈은 정말 관심 있게 들어주었습니다. 어머니가 시장에서 고른 생선이라서 그런지 정말 맛있네요. 그런가요? 좋은 걸로 골라왔거든요. 저녁을 먹고 나서 둘은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지훈은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정욱도 자연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니는 참 강한 분이신 것 같아요. 혼자서 이렇게 잘 지내시고 강한 게 아니라 그냥 살아가는 거죠. 별 수 있나요? 아니에요. 정말 대단하세요. 저는 혼자 있으면 너무 외로워서 견디기 힘든데. 지훈의 고백에 정욱은 놀랐습니다. 이 젊은 남자도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 의외였습니다. 젊은 사람이 무슨 외로움이 있어요. 나이와 상관없이 외로움은 누구나 느끼는 것 같아요. 특히 요즘 같은 세상에는 더 그런 것 같고요. 지훈의 말에 정욱은 공감했습니다. 정말로 외로움은 나이와 상관없는 것 같았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지훈은 방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도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오늘도 정말 행복한 하루였어요. 저도 그래요. 오랜만에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정욱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정말로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를 해주고 그 사람이 고마워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이렇게 기쁜 일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지훈이 방으로 들어간 후 정욱은 설거지를 하며 생각했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이렇게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작은 변화가 이렇게 큰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자신의 얼굴에 미소가 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지훈이 집에 머문 지 일주일이 되던 날 저녁이었습니다. 정욱은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지훈이 좋아한다고 했던 갈비찜을 만들었고 새로운 밑반찬들도 여러 가지 준비했습니다. 식탁을 차리면서 정욱은 자신도 모르게 콧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지훈이 퇴근해서 돌아오자 정욱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은 갈비찜 만들었어요. 와,
정말요? 어머니, 항상 이렇게 좋은 음식 해주시면 제가 너무 죄송해요. 지훈은 진심으로 고마워했습니다. 손을 씻고 식탁에 앉은 지훈의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오늘 많이 힘드셨나 봐요? 네, 프로젝트 마감이 다가와서요. 그런데 집에 오면 어머니 음식이 있으니까 힘든 것도 다 잊게 돼요. 지훈의 말에 정욱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자신이 누군가에게 이렇게 큰 위로가 된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녁을 먹는 동안 지훈은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정욱은 지훈이 피곤해하는 것 같아서 일찍 쉬라고 권했지만 지훈은 거실에서 차를 마시자고 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미진이한테 연락 받으셨어요? 아니요. 요즘 바빠서 연락이 뜸해요. 왜요? 지훈은 잠시 망설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실은 결혼 날짜를 잡았어요. 정욱은 놀랐습니다. 갑작스러운 소식이었습니다. 언제요? 다음 달 말이에요. 미진이가 어머니한테 직접 말씀드리고 싶어 해서 아직 연락 안 드린 것 같아요. 정욱은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딸의 결혼이 기쁘면서도 왠지 모르게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훈이 곧 이 집을 떠날 것이라는 생각에 마음 한편이 허전해졌습니다. 그럼 이제 곧 이사 가시는 거네요. 네. 죄송해요. 처음에는 며칠만 머물 예정이었는데 이렇게 오래 신세를 지게 되어서 아니에요. 저야말로 고마웠어요. 덕분에 외롭지 않았거든요. 정욱은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지훈도 그런 정욱의 마음을 이해하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정욱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지훈이 떠나면 다시 혼자가 될 것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며칠 동안의 행복했던 시간들이 꿈같이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욱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지훈을 위한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아침이라는 생각에 더욱 정성을 들였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좀 안 좋아 보이는데요. 지훈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좀 못 잤어요. 혹시 제가 결혼 이야기를 해서 마음이 불편하신 건 아니죠? 지훈의 세심한 배려에 정욱은 감동했습니다. 아니에요. 기쁜 일인데요. 다만 조금 아쉽긴 해요. 저도 그래요. 어머니와 이렇게 지낸 시간이 정말 소중했거든요. 지훈의 말에 정욱의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그날 저녁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미진이가 웨딩 청첩장을 들고 나타난 것입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지훈 씨도 계시네요. 미진이는 밝은 표정으로 인사했습니다. 정욱은 딸을 반갑게 맞이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미진아, 결혼 날짜 정했다면서? 네, 엄마. 그래서 청첩장 가져왔어요. 미진이는 예쁘게 만들어진 청첩장을 정욱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정욱은 청첩장을 받아들고 찬찬히 살펴보았습니다. 예쁘게 잘 만들었네. 엄마가 좋아하실 것 같아서 이 디자인으로 골랐어요. 미진이는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런 딸의 모습을 보며 정욱은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동시에 자신의 감정이 이상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줄에는 누가 서시는데? 지훈 씨 아버지가 봐주시기로 했어요. 목사님이시거든요. 미진이의 말에 정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훈을 바라보니 그도 어색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도 지훈 씨 아버지 뵈었죠? 인사드렸잖아요. 미진이가 말했지만 정욱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언제요? 지난번에 지훈 씨랑 같이 왔을 때요. 잠깐 인사만 하고 가셨지만 정욱은 당황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나 기억을 더듬어 보았지만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아, 그때. 네. 정옥은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뭔가 놓친 것이 있는 것 같았지만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미진이는 함께 먹자고 했습니다. 정옥은 세 사람이 함께 앉아서 식사를 했습니다. 미진이와 지훈이 결혼 준비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들으면서 정옥은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신혼집은 어디로 정했어? 강남 쪽으로 정했어요. 지훈 씨 회사랑 가까운 곳이에요. 그럼 이제 여기서 멀어지는 거네. 네, 하지만 자주 올게요. 엄마 걱정 마세요. 미진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정옥은 왠지 모르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식사 후 미진이는 결혼 준비로 바빠서 먼저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엄마, 결혼식 때 예쁘게 입고 오세요. 한복 새로 맞춰드릴까요? 괜찮아. 있는 걸로 입을게. 그래도 딸 결혼식인데요. 지훈 씨, 우리 엄마 좀 설득해 주세요. 미진이가 웃으며 지훈에게 말했습니다. 지훈은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뭘 입으셔도 예쁘실 것 같은데요. 미진이가 떠난 후 정옥과 지훈은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앉아 있었습니다. 둘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그냥 딸이 결혼하니까 감회가 새로워서요. 정옥은 자신의 마음을 정확히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딸의 결혼이 기쁘면서도 지훈과의 시간이 끝날 것 같아서 아쉬웠습니다. 저도 좀 아쉬워요. 어머니와 이렇게 지낸 시간이 정말 좋았거든요. 지훈의 솔직한 고백에 정옥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자신의 감정이 단순한 아쉬움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지훈은 평소보다 늦게 방으로 들어갔고 정옥도 오랫동안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감정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옥은 뒤척이며 잠들지 못했습니다. 지훈과 함께 보낸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따뜻한 미소, 정중한 말투,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는 그의 따뜻한 눈빛까지. 정옥은 자신의 마음에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부정하고 싶었지만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지만 아침 6시에는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훈을 위한 아침 준비는 해야 했습니다.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는 동안 정옥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딸의 약혼자를 바라보는 자신의 마음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감정을 쉽게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지훈이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정중한 인사였지만 정옥에게는 모든 것이 다르게 들렸습니다. 네, 잘 주무셨어요? 네. 어머니는 괜찮으세요?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이는데요. 지훈의 세심한 배려에 정옥의 마음이 더욱 흔들렸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잠을 좀 못 잤어요. 아침 식사 시간은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둘 다 어색한 기류를 느끼고 있었지만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내일 이사를 가려고 해요. 지훈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정옥은 젓가락을 든 손이 순간 멈췄습니다. 그래요? 벌써요? 네, 이제 새집 준비가 다 되어서요. 그리고 미진이도 결혼 준비가 바빠서 좀 더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정옥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아쉬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어머니 덕분에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야말로 고마웠어요. 덕분에 외롭지 않았거든요. 지훈이 출근한 후
정옥은 혼자 집에 남았습니다. 내일이면 다시 혼자가 될 것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지훈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했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오후에 정옥은 지훈을 위한 마지막 저녁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시장에 나가서 좋은 재료들을 골라왔습니다. 지훈이 좋아했던 갈비찜과 여러 가지 반찬들을 정성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요리를 하면서 정옥은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감정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마음은 쉽게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지훈이 돌아왔습니다. 정옥이 정성스럽게 차린 저녁상을 보고 지훈은 감동했습니다. 어머니,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었는데요. 마지막이니까요. 그동안 신세 많이 졌잖아요. 저녁을 먹는 동안 둘은 그동안의 추억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처음 만났던 날, 함께 나눈 대화들, 정옥이 해준 음식 이야기까지 소소한 일상들이었지만 둘에게는 소중한 기억들이었습니다. 어머니 음식은 정말 특별해요.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만드시는지 모르겠어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정성껏 하는 거죠. 정성이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어요. 어머니께서 해주신 음식을 먹으면서 많은 걸 깨달았거든요. 지훈의 말에 정옥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 둘은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마지막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훈은 그동안의 감사 인사를 계속해서 표현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고마웠습니다. 이런 따뜻함을 느껴본 게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저야말로 고마웠어요. 덕분에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거든요. 어머니도 외로우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혼자 지내시느라 힘드셨을 텐데. 지훈의 말에 정옥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정말로 외로웠습니다. 그리고 지훈이 그런 외로움을 달래주었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죠. 뭘? 아니에요. 어머니는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분이에요. 지훈의 말에 정옥의 마음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말을 언제 마지막으로 들어봤을까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지훈은 내일 이사 준비를 해야 한다며 일찍 쉬려고 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 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행복하세요. 지훈이 방으로 들어간 후 정옥은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정말로 끝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한밤중이 지나서야 정옥은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지훈에 대한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새벽 2시쯤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났다가 정옥은 거실에서 희미한 불빛을 발견했습니다. 지훈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도 잠들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지훈 씨, 왜 안 주무세요? 정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잠이 안 와서요. 지훈도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차라도 한 잔 드실래요? 정옥은 부엌으로 가서 따뜻한 차를 끓였습니다. 둘은 깊은 밤 거실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떠나기 싫어요. 지훈의 고백에 정옥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왜요? 이렇게 따뜻한 곳을 떠나기 싫거든요. 어머니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평온해져요. 정옥은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자신도 같은 마음이었지만 말로 표현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저도 아쉬워요. 정옥의 솔직한 고백에 지훈은 정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둘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흘렀습니다. 지훈이 조심스럽게 정옥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옥은 그 손을 뿌리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따뜻함이 그리웠습니다. 어머니, 지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둘은 서로를 바라보았고 그 순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그날 밤 정옥은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감정을 다시 느꼈습니다. 누군가의 따뜻한 체온, 누군가의 진심 어린 애정을 느꼈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순간만큼은 행복했습니다. 새벽 5시 정옥은 눈을 떴습니다. 옆에서 잠든 지훈의 모습을 보는 순간 어젯밤의 일이 꿈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자신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그 무게가 한순간에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정옥은 조심스럽게 일어나서 부엌으로 갔습니다. 손이 떨려서 물컵을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어젯밤 그 순간만큼은 행복했지만 이제는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정옥은 중얼거렸습니다. 딸의 약혼자와 하룻밤을 보낸 자신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정든 감정이 있었다고 해도 이것은 명백히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지훈이 일어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옥은 어떤 얼굴로 지훈을 마주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평소처럼 아침 인사를 나눌 수 있을까요? 어머니, 지훈이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둘 다 어젯밤의 일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습니다. 지훈 씨, 어머니, 죄송합니다. 지훈이 먼저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정옥은 그것이 더 마음 아팠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잘못한 거죠.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어머니를 힘들게 해드린 것 같아서. 둘은 서로를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어젯밤에 따뜻했던 순간들이 이제는 부담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아침은 드실 거예요? 정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먼저 가볼게요. 지훈은 서둘러 준비를 하고 집을 나갔습니다. 평소처럼 정중한 인사도 없이 급하게 떠났습니다. 정옥은 그런 지훈의 모습을 보며 더욱 자책했습니다. 혼자 남은 정옥은 하루 종일 방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식욕도 없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젯밤의 일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미진이한테 뭐라고 말하지? 딸에게 어떤 얼굴로 마주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미진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행복하게 결혼 준비를 하고 있을 텐데 자신은 그런 딸을 배신한 것입니다. 오후가 되어서도 지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퇴근 시간에 맞춰서 저녁을 준비했을 텐데 오늘은 그럴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저녁 9시가 되어서야 지훈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평소와는 달리 인사도 없이 바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옥은 더욱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날 밤 정옥은 지훈의 방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사과를 해야 할 것 같았지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훈은 일찍 나갔고 정옥과는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따뜻했던 집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정옥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지훈이 퇴근해서 돌아오자 정옥은 용기를 내어 말을 걸었습니다. 지훈 씨,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지훈은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은 거실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지훈 씨, 정말 죄송해요. 정옥이 먼저 사과했습니다. 어머니, 잘못하신 거 없어요. 아니에요. 제가 잘못 생각한 거예요. 딸의 약혼자인 분을. 이런 감정을 가져서는 안 되는 건데. 정옥의 말에 지훈은 괴로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어머니에게 마음이 있었어요.
지훈의 고백에 정욱은 놀랐습니다. 그럼 안 되죠. 미진이가 있는데. 알아요. 그래서 더 괴로운 거예요. 둘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지만 그것이 오히려 더 큰 고통이 되었습니다. 지훈 씨, 이제 정말 가세요. 더 이상 이런 감정에 빠져서는 안 돼요. 어머니, 미진이를 위해서라도 그래야 해요.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정욱은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지훈도 마찬가지로 힘들어했습니다. 그날 밤 지훈은 짐을 쌌습니다. 정욱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마음으로는 떠나지 말라고 하고 싶었지만 이성으로는 떠나는 것이 맞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지훈이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지훈 씨도 행복하세요. 정욱은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지훈이 떠난 후 정욱은 혼자 남았습니다. 다시 적막한 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예전과 다른 무거움이 있었습니다. 며칠 후 미진이가 찾아왔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지훈 씨는 어디 가셨어요? 이사 갔어. 새 집으로. 아, 그랬구나. 그런데 엄마 왜 이렇게 기운이 없으세요? 미진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정욱은 딸에게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미진이는 결혼 준비 이야기를 하며 행복해했지만 정욱은 제대로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혹시 우울하세요? 요즘 혼자 계시느라 그런 것 같은데.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정욱은 괜찮지 않았습니다. 죄책감과 그리움이 동시에 마음을 괴롭혔습니다. 밤마다 정욱은 지훈과 보낸 그 밤을 떠올렸습니다.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따뜻함이 그리웠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감정들이 한순간에 깨어났다가 다시 사라진 것입니다. 내가 뭘 한 거지? 정욱은 매일 밤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시간이 그리웠습니다. 이런 복잡한 감정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났지만 정욱의 마음은 편해지지 않았습니다. 지훈에 대한 생각과 딸에 대한 죄책감이 계속해서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1달이 지났습니다. 정욱은 그동안 집 밖으로 거의 나가지 않았습니다. 미진이가 몇 번 안부 전화를 했지만 괜찮다는 말로만 대답했습니다. 식욕도 없고 잠도 제대로 오지 않았습니다. 거울을 보면 그동안 많이 야위어진 자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정욱은 우연히 동네 복지관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벽에 붙어 있는 안내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시니어 글쓰기 교실 마이너스 인생의 이야기를 글로 남겨보세요라는 문구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치려고 했지만 발걸음이 멈춰졌습니다. 혼자 집에서 괴로워하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글쓰기 교실에 대해 문의하고 싶어서요. 정욱은 복지관 직원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네, 좋으시네요. 매주 화요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이번 주 목요일부터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날 목요일 정욱은 처음으로 글쓰기 교실에 참석했습니다. 비슷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10명 정도 모여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젊은 여성이었고 친근하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오늘은 새로 오신 분이 계시네요. 자기소개를 부탁드려요. 김정욱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정욱은 간단하게 인사했습니다. 다른 참가자들도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오늘은 내 인생의 전환점이라는 주제로 글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살아오시면서 가장 큰 변화가 있었던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선생님의 말에 정욱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전환점이라고 하면 결혼, 출산, 남편의 죽음 등이 떠올랐지만
최근의 일들도 함께 생각났습니다. 정옥은 조심스럽게 글을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평생을 남을 위해 살았다. 남편을 위해, 딸을 위해, 가족을 위해. 그런데 최근에 깨달은 것이 있다. 나도 한 사람의 여자였다는 것을. 글을 쓰면서 정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속으로만 삼켜왔던 감정들이 글을 통해 밖으로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한 번쯤 나도 사랑받고 싶었다. 한 번쯤 나도 누군가에게 소중한 사람이 되고 싶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었을까? 수업이 끝난 후 선생님이 정옥에게 다가왔습니다. 정옥 씨, 오늘 쓰신 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진솔한 마음이 잘 드러났어요. 감사합니다. 이런 걸 써본 게 처음이라서요. 괜찮으시면 다음 시간에 다른 분들께도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정옥은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에 돌아온 정옥은 오랜만에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글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표현한다는 것이 이렇게 위로가 될 줄 몰랐습니다. 다음 수업 시간 정옥은 자신의 글을 읽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끝까지 읽어나갔습니다. 정말 용기 있는 글이네요. 저도 비슷한 마음을 느낀 적이 있어요. 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맞아요. 우리 나이가 되면 모두 그런 외로움을 느끼죠. 다른 참가자도 공감했습니다. 정옥은 자신만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정옥은 선생님과 개별 상담을 했습니다. 정옥 씨, 혹시 요즘 힘든 일이 있으셨나요? 그래서 깊은 고민이 느껴져서요. 정옥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실은 최근에 혼란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잘못된 감정을 가졌다고 생각해서 자책하고 있었거든요. 어떤 감정이든 그 자체로는 잘못된 것이 없어요. 다만 그 감정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처리하느냐가 중요하죠. 선생님의 말에 정옥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자신을 너무 혹독하게 재지 마세요. 인간의 감정은 복잡하고 자연스러운 것이니까요. 그날 밤 정옥은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혼자 속으로만 삼켜왔던 생각들을 글로 정리했습니다. 나는 딸의 약혼자를 사랑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 순간만큼은 행복했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나 자신을 다시 찾는 것 같았다. 글을 쓰면서 정옥은 자신의 감정을 조금씩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잘못된 것이었지만 그 감정 자체를 완전히 부정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정옥은 용기를 내어 지훈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지훈 씨께 그동안 안녕하셨는지요? 저는 요즘 글쓰기를 배우고 있습니다. 글을 쓰면서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나눈 감정이 잘못된 것이었다면 저는 지금도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제게는 소중했다는 것만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지훈 씨도 많이 괴로우셨을 텐데 죄송합니다. 미진이와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편지를 쓰고 나서 정옥은 그것을 보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그 편지를 불태웠습니다. 마음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내는 의식처럼 느껴졌습니다. 일주일 후 미진이가 찾아왔습니다. 엄마, 얼굴이 많이 좋아지셨네요. 뭔가 다른 것 같아요. 글쓰기 수업을 다니고 있어서 그런가 봐. 좋으시네요. 엄마도 취미 생활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았어요. 미진이는 결혼 준비가 거의 끝났다고 했습니다. 정옥은 딸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엄마, 그런데 지훈 씨가 요즘 좀 이상해요. 정옥의 가슴이 순간 철렁했습니다. 왜? 뭔가 마음이 무거워 보여요. 결혼 준비 스트레스인 것 같기도 하고.
혹시 엄마한테서 지낼 때 무슨 일 있었나요? 정욱은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별일 없었어. 아마 결혼 준비 때문에 그럴 거야. 그런가요? 그렇다면 다행이에요. 미진이가 돌아간 후 정욱은 또다시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훈도 자신과 마찬가지로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욱은 다시 일기를 썼습니다. 딸도 나도 그리고 지훈도 우리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외로움과 싸우고 있는 것 같다. 그 과정에서 실수도 하고 상처도 받지만 그것이 인생인 것 같다. 정욱은 서서히 자신을 용서하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잊을 수는 없겠지만 그 감정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결혼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정욱은 글쓰기 교실을 다닌 지 2달이 되었고 그동안 마음의 정리를 많이 할 수 있었습니다. 여전히 지훈에 대한 감정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결혼식 전날 미진이가 찾아왔습니다. 딸의 얼굴에는 행복과 함께 약간의 긴장감도 보였습니다. 엄마, 내일 정말 결혼하는 거예요.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그러게. 우리 미진이가 벌써 시집 간다니. 정욱은 딸을 바라보며 뭉클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의 모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엄마, 그런데 하나 말씀드릴 게 있어요. 미진이의 표정이 조금 진지해졌습니다. 뭔데? 사실 저도 알고 있었어요. 정욱의 가슴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뭘 안다는 거야? 엄마랑 지훈 씨 사이에 뭔가 있었다는 거요. 정욱은 얼굴이 하얗게 달아올랐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미진아, 엄마 괜찮아요. 저도 이해해요. 미진이가 정욱의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에는 화가 났어요. 하지만 생각해보니까 엄마도 외로우셨잖아요. 그리고 지훈 씨도 그랬고요. 정욱은 눈물이 나려고 했습니다. 미진아, 정말 미안해. 엄마가 잘못 생각한 거야. 아니에요, 엄마.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사람 마음이 어떻게 뜻대로 되겠어요. 미진이의 이해심에 정욱은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지훈 씨와 결혼하는 게 엄마, 저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지훈 씨와 저 사실은 서로 사랑해서 결혼하는 건 아니에요. 정욱은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말이야? 서로 외로워서 만난 거예요. 진짜 사랑이라기보다는 외로움을 달래주는 동반자 같은 관계였어요. 미진이의 고백에 정욱은 당황했습니다. 그럼 왜 결혼을? 나이도 나이고 주변에서 재촉도 하고 그래서 결혼하기로 한 거예요. 하지만 지훈 씨가 엄마를 만나고 나서 많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더 따뜻해졌어요. 그리고 진짜 사랑이 뭔지 알게 된 것 같아요. 정욱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미진아, 그럼 엄마, 저희는 결혼하지 않기로 했어요. 정욱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갑작스럽지 않아요. 오랫동안 생각한 거예요. 서로 사랑하지 않는데 결혼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결론 내렸어요. 하지만 내일이 결혼식인데. 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일 결혼식장에서 발표할 거예요. 정욱은 어리둥절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갑작스러웠습니다. 그럼 지훈 씨는? 지훈 씨도 동의했어요. 오히려 지훈 씨가 먼저 제안했어요. 그날 밤 정욱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내일 있을 일들이 어떻게 펼쳐질지 상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결혼식 당일 정욱은 한복을 차려입고 식장에 갔습니다. 하객들이 속속 모여들고 있었는데 분위기가 평소 결혼식과는 달랐습니다. 미진이와 지훈이 단상에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결혼 예복이 아닌
평상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훈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희는 결혼식 대신 다른 발표를 드리려고 합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저희는 결혼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순간 식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지만 진정한 사랑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미진이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진짜 사랑 없는 결혼은 서로에게 불행을 가져다 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혼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하객들은 당황했지만 두 사람의 진솔한 모습에 박수를 보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식이 끝난 후 정옥은 지훈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지훈 씨 괜찮아요? 네, 오히려 후련해요. 이제야 진짜 제 마음을 알게 된 것 같아요. 지훈의 눈빛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더 맑고 평온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많은 걸 깨달았어요. 진짜 사랑이 뭔지, 진짜 행복이 뭔지. 지훈 씨,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거짓된 관계는 끝냈어요. 한 달 후 정옥은 글쓰기 교실에서 자서전 발표회를 했습니다. 제목은 그날 이후 나도 나였다였습니다. 제가 쓴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정옥은 차분한 목소리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평생을 남을 위해 살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겨울날 나도 한 사람의 여자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깨달음은 고통스럽기도 했지만 동시에 해방감을 주었습니다. 청중들이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잘못된 사랑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통해 나는 나 자신을 다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나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나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발표가 끝나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정말 용기 있는 이야기였어요. 저도 감동받았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에 정옥은 뿌듯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정옥은 미진이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엄마, 오늘 발표 어떠셨어요? 좋았어. 마음이 많이 가벼워진 것 같아. 다행이에요. 엄마가 행복해 보이셔서 저도 기뻐요. 미진아, 너는 어때? 후회 안 해? 전혀요. 오히려 이제야 진짜 시작인 것 같아요. 저도 진짜 사랑을 찾아볼 거예요. 모녀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런데 엄마, 지훈 씨가 안부 전하라고 하던데요. 그래, 지훈 씨도 잘 지내고 있구나. 정옥은 마음 한편이 따뜻해졌습니다. 더 이상 죄책감은 없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이 자신을 성장시켜준 소중한 경험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정옥은 일기에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겨울에도 꽃은 핀다. 나이가 들어도 실수를 해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나는 이제 나를 사랑하며 살아갈 것이다. 창밖에는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정옥의 마음에도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